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진아의 팬 등급을 한번 정해볼 거예요. 팬 등급을 왜 정하느냐? 이것은 팬 등급을 정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오의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아오의 현재 위치와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이진아의 팬 등급을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우선 제가 4단계의 등급을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프리미엄 등급, 그리고 그 밑에 2 플러스 등급, 그리고 일반 등급,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등급을 한번 나눠봤어요. 프리미엄 등급은 이제 알류넥스트부터 시청한 사람들이에요. 알류넥스트부터 아일랜드2를 시청했고, 아일랜드2를 수차례 시청하면서 이제 이진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고수를 프리미엄 등급으로 정했고, 2 플러스 등급은 아이유넥스는 보지 않았지만 아일랜드2를 수차례 시청했으며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지만 이진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내기에는 2% 부족한 고수를 2 플러스 등급으로 정했고, 그리고 일반 등급 아일랜드2를 시청했지만 재미로 여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일반인을 이제 일반 회원 등급으로 정했고, 프롤레타리아 등급이 있어요. 프롤레타리아 등급.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2도 안 봤어. 케이콘 독일 무대랑 마마 재팬에서 이진아를 처음 본 거야. 얘네 누구지?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이제 프롤레타리아 등급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중에서 이제 그 등급이 좀 나눠봤는데, 이제 프리미엄 등급에는 스카이킴 777님하고 버나드 강님 요 두 명, 그리고 크리스 베일,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크리스 베일 11 이분이 프리미엄 등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댓글을 쓰는 거 보면 많이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진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 플러스 등급에는 러얀님, 이분 저한테 좀 많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좀 저를 좀 동조하는 듯한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지연님, 그리고 뜨거운 마음님, 그리고 오늘의 기록장님, 그리고 프라임C 3119님, 그리고 멤버커님, 이분들이 이제 2 플러스 등급으로 정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랜드2를 많이 시청하신 것 같은데 스카이킹 777님이나 버나드 강 이분들한테는 이르지 못한다. 딱 레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비해서는. 그러나 많이 아일랜드2를 시청했기 때문에 그래도 의견은 많이 개진하는 분으로서 2 플러스 등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일반 등급에는 이제 JLJY님하고 여성 김금자님, 그리고 알 수 없는 영어 김영원님, 베네룩스 상용마 김기룡, 그리고 샤이닝 방스타 엠마님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프리미엄 등급하고 2 플러스 등급에 기재된 분들은 여러분들 댓글러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이분들의 댓글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일반 등급에 표시된 분들은 제가 이제 리뷰 영상을 촬영하면서 댓글러분들 중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분들입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디 있느냐? 저는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습니다. 저는 천상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계야. 여러분들과 나는 넘을 수 없는 4천의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상계에서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서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건 인정하지, 인간적으로. 맞잖아. 내가 여러분하고 같은 등급일 순 없지. 그래서 저는 이진아에 대해서 의견을 당연히 개진할 수 있고,
당연히 고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최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나 정도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댓글 달아보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영상 보고 댓글 달 때 나는 무슨 등급이다 하고 그래서 왜 그 이 사유에 대해서 적고 나서 댓글 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 난 솔직히 프리미엄 등급 스카이킴 777팀하고 버나테캉님은 프리미엄 등급이 확실하다고 생각해. 이 두 분 말고는 뭐 2플러스나 일반 등급 그 분들은 내가 임의로 정했지만 프리미엄 등급의 스카이킴 777팀하고 그 버나테캉님은 이 두 분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은 정말 확실하게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최정점에 제가 자리하고 있는데 팸 등급의 최정상 피라미드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걸 왜 정했느냐? 이거 왜 정했느냐? 결국은 제가 이거 왜 정했냐면 제가 그 이즈나가 데뷔를 한 지 좀 시일이 좀 지났어요. 11월 25일날 데뷔를 했잖아.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즈나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처음 리뷰를 하는 건데 오늘이 12월 3일 자정 00시 29분입니다. 00시 29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궁금하더라고. 이즈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은데 아니 내가 이즈나의 뮤직비디오를 보지 않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즈나 뮤직비디오에서 리뷰를 할 때 그때 이즈나의 뮤직비디오를 딱 한 번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보세요. 이즈나 뮤직비디오 이즈나 팬 등급의 최정점에 서 있는 내가 이즈나의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있지 않는데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 여기 프리미엄 등급이랑 2플러스 등급 일반 등급에 랭킹돼 있는 분들 한번 대답 좀 해봐. 프롤레타리아 등급도 좋아. 대답 좀 해봐.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내가 이즈나가 출연하는 영상들 지금도 다 보고 있거든. 다 보고 있다고. 오늘도 에이티스트 나온 거 봤어. 재밌더만. 봤는데 이즈나 뮤직비디오를 내가 안 보고 있다고. 한 번밖에 안 봤다고. 11월 25일날 한 번밖에 안 봤다고. 내가 이즈나 뮤직비디오를 안 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보는 거야? 이 조회수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여자 아이돌들 뮤직비디오 조회수 웬만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아이브 뿐만이 아니라 르세라핌, 뭐 에스파, 뭐 미아오, 베이비몬스터 웬만큼 다 알고 있다고. 야 이즈나 뮤직비디오는 이 정도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다고. 참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 이즈나는 요즘에 보니까 방송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지막에 이즈나 뮤직비디오의 리뷰를 올리고 나서 계속 그 유튜브나 TV를 보고 있는데 엠넷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즈나를.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은 이즈나를 보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 거지 이즈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즈나 영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이 이즈나 노래 뭐 듣다 보니까 좋은데요 라고 그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건 여러분 착시 효과예요. 여러분 스스로 최면 효과를 건 거라고. 이거 괜찮지. 왜냐면 이즈나가 부르고 있으니까 계속 괜찮아 보이는 거야.
이진아를 원래 좋아했던 여러분의 그 선호도가 노래에 대한 비선호도를 눌러버린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딱 그 느낌이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진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진아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 노래를 다시 찾아서 들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우리는 이진아를 알기 때문에 이진아 노래를 들어본 거지, 이진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진아의 이진아 노래를 듣고 이진아를 다시 찾지 않는다고. 유입이 없어. 만약에 이 노래를 여러분 아주 생판 모르는 뭐 Say My Name이나 메이든이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노래 들을 거야? 찾아서 듣겠냐고. 두 번 다시 안 듣는다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니까 그 CJ ENM 자회사잖아, 웨이크원이. 제가 오늘 조명이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좀 어색해.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좀 어색한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회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진아를 엄청 푸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래는 정말 안 좋아. 노래는 정말 안 좋은데 이게 지금 방송 전략으로 이진아를 어디 정도까지 푸시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지켜볼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진아한테 이렇게 밋밋한 곡을 줬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소설입니다. 이거는 소설이고 허구예요.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더블랙 레이블 관계자야. 근데 미야오하고 이진아한테 곡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미 미야오의 미야오가 나왔어. 미야오가 걸크러쉬 컨셉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진아한테 비슷한 컨셉을 만들어줄까? 난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맞잖아. 미아하고 비슷한 걸그룹을 더블랙 레이블에서 굳이 만들까? 굳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 아일랜드2에서 마지막에서 최종화에서 페이크 잇하고 드림 노래를 불렀잖아. 드림이 나름 비트 있는 곡이었어요. 근데 베이비몬스터가 드립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하면서 확 떴단 말이야. 제가 그거 보고 뭐라고 했었어요. 베이비몬스터가 이진아의 드립과 동일한 타이틀곡으로 컴백을 해서 지금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진아의 신곡은 기존의 이진아의 드립 노래보다 훨씬 좋아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잖아. 근데 그런 노래를 안 준 거야, 더블랙 레이블에서. 왜? 미야오랑 비슷한 컨셉을 내는 걸그룹을 또 만들기 싫은 거지. 이거 내 추측입니다. 이거 소설이에요. 이거 소설이야. 근데 되게 강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미야오하고 비슷한 컨셉을 내는 걸그룹을 줄 필요는 없어. 욕은 좀 먹더라도 실리를 챙기겠다 이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진아 노래는 결국은 이진아의 세 번째 앨범 정도에 들어갔으면 딱 좋았을 노래예요. 제가 봤을 때. 이진아 같은 이제 처음 데뷔하는 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곡입니다. 아무 임팩트도 없고 너무 밋밋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진아 같은 경우는 초반에 확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힘들어. 지금 그 노래 차트에서도 차트인 자체도 못하는 것 같은데 노래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 여기저기 영상에 출연하면서 방송 전략으로 지금 이진아를 푸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진아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저의 입장은
객관성을 찔 수 없어. 그냥 이 이진아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고.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노래가 망한 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이진아 뮤직비디오도 망한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어요. 망한 거야. 노래하고 뮤직비디오 망한 거야. 다만 방송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온갖 예능 영상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진아 영상 보다가 하나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이진아 멤버들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윤지윤이 인트로 장인 윤지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윤지윤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 리뷰에서 한번 지적을 했잖아. 왜 방지민이 센터에 가운데 서 있는데 윤지윤이 첫 소절을 부르면서 방지민의 자리를 뺏어가느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윤지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한 건지, 아니면 역할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롤을 정말로 인트로는 무조건 윤지윤이 한다라고 역할을 부여받아서 소개를 한 거면, 향후에도 만약에 방지민이 가운데 서 있는데 무조건 윤지윤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방지민이 보조 역할로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전략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가운데 있는 센터가 첫 소절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된다고. 윤주만 띄워주려고 자꾸 그러면 안 돼. 윤지윤은 메인 보컬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윤지윤이 가운데 서가지고 뭐 댄스를 리딩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거 방지민한테 주라고. 이거 되게 잘못된 방식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아오의 위치를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미아오가 이제 현실적인 위치를 한번 제가 좀 따져보고 싶은데, 미아오가 뮤직비디오가 망한 이후로 미아오가 2개월 만에 컴백을 했잖아. 턱식과 바디란 노래로. 그것도 이진아 데뷔 바로 일주일 전에. 그러면 미아오는 지금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느냐를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할게요. 일단 미아오의 방송 전략 있잖아. 제가 방송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에 미아오가 실패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너무 무표정하기 때문에 신비로움과 비밀주의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되게 멀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아오가 예능을 찍는 걸 몇 개 봤어요. 스크로텍도 봤고 돌들의 침묵도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보다가 중간에 껐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뭔가 예능에서 활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잘 안 보여요. 미아오의 장점이자 단점이 엘라라고 저는 봅니다. 엘라가 되게 막내잖아. 막내고 되게 예쁘고 특색 있게 생겼는데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 돼버렸어. 왜냐면 이게 걸그룹의 막내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각 걸그룹이 뜬 역사를 보면 각 걸그룹의 엉뚱 매력, 촐싹대는 멤버가 있어야 돼. 그게 트와이스에는 사나였어요. 사나가 트와이스를 멱살 잡고 일본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막내 역할을 제일 잘한 게 이제 르세라핌의 홍은채였어요. 여러분 지금 르세라핌 얘기 말고 2022년도부터 2022년 극초반의 홍은채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홍은채가 이제 언니들을 휘어잡으면서 막내로서 촐싹대면서 그런 예능감에 대한 활약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면서 르세라핌이 예능 1인자로 등극했었어요, 그때. 근데 막내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이브의 이서야, 이서. 엘라를 보면 이서가 생각이 난다고. 이서가 막내로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서 되게 예쁘잖아. 예쁘고 귀여운데 이서는 아직 발전을 못했어. 근데 아이브가 괜찮았던 이유는 아이브에는 장원영과 안유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원영과 안유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브는 그나마 괜찮았고, 그리고 레이는 예능감이 있었잖아. 그리고 르세라핌이랑 사쿠라도 있었죠. 예능감이 있는 친구도 있었다고. 촐싹대면서 엉뚱 매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베이비몬스터 봐봐요. 7명 다 케미스트리가 맞잖아. 케미스트리. 이즈단 어때요? 정수비 봐봐. 완전 엉뚱하잖아. 코코도 그렇고 완전 엉뚱 매력에 촐싹촐싹 되는 게 되게 사람들한테 시선을 끌고 매력을 느끼게 한다고. 근데 미야오가 예능에 나온 걸 봤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엘라가 해줘야 되는데 엘라가 지금 숫기가 없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숫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브의 이서가 돼버렸어. 이게 되게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문제예요. 그 돌들의 침묵도 봤는데 엘라 치킨 안 먹더만. 난 그게 되게 명백하게 보였거든. 르세라핌 홍은채가 먹방하는 걸 봐보세요. 이거 극명한 차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뮤직비디오에서부터 미야오의 이미지는 무표정이야. 무표정하고 기계 같다는 이미지 너무 강했는데 예능에 나왔는데도 예능에 나와서 이제 방송 전략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먹히지가 않는 거야. 인간적인 매력을 내뿜는 사람이 없고 5명의 케미스트리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시청자에게 다가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즈나는 CJ ENM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아요. 엠넷 틀면은 이즈나 매일 나와. 유튜브에서도 각종 영상에서 매일 나온다고. 그러면은 방송 전략에 있어서 미야오는 이즈나를 이기기 힘들어. 방송 전략에 있어서는. 물론 그냥 노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미야오가 이즈나 노래보다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그 이즈나 노래는 누가 줬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즈나 노래보다는 미야오 노래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야오 멤버들의 레벨을 한번 따져볼게요. 어떻게 따져볼 거냐면 베이비몬스터와 이즈나, 아일릿, 그리고 미야오 이 네 팀에서 내가 베스트 멤버를 선발해서 정말 가상의 그 팀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보세요. 우선은 메인 보컬을 누굴 뽑을 거냐면, 여러분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아현을 메인 보컬로 두고, 그러면 아현 혼자 노래 부를 수가 없잖아. 서브 보컬 누구 뽑을 거예요? 저는 최정원을 뽑았습니다. 최정원. 왜냐면 아일릿에는 보컬이 없고 윤지우는 아현이랑 그 필링이 안 맞아. 아현은 맑고 청량한 목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최정원을 선발했습니다. 서브 보컬로. 그렇게 보컬은 아현하고 최정원을 박아두고, 그럼 센터는 방지민하고 노유나 이 2명입니다. 이 2명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그럼 메인 댄서는요? 메인 댄서랑 랩은 코코야. 코코라고. 코코를 이길 수 있는, 이 네 그룹 통틀어서 코코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특수한 캐릭터 마이야. 그리고 막내는 로라를 뽑겠습니다. 로라. 이렇게 7명이. 자, 미야오 멤버들이 한 명도 안 뽑혔어. 자 보세요. 미야오의 보컬이 누구죠?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난 누가 보컬인지 모르겠어. 누가 래퍼죠? 안나? 난 잘 모르겠어. 왜냐면 코코를 본 사람이 미아오의 랩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메인 댄서는 스윙? 이것도 마찬가지야. 코코의 춤을 본 사람이 스윙의 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결국은 미아오를 보면 보컬도 없고 최고의 춤꾼도 없고 최고의 래퍼도 없고 최고의 매력쟁이도 없어. 그냥 처음에 미아오의 미아오 딱 등장했을 때 엘라 프로필 영상 있잖아. 그때만 딱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계속 내리막길이야. 내가 미아오의 턱식하고 바디 노래가 좋다고 했잖아. 그거는 나쁘지 않다는 의미지 뭐 1군에 들만한 노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제가 그 예전에 좋다고 말했던 뭐 블랙핑크의 러브시컬스 이 정도 노래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굳이 다시 찾아서 듣진 않는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다는 의미의 좋다는 의미지 절대적으로 좋다 이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결국은 미아오 멤버들을 보면 정점을 찍는 어떤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는 멤버가 한 명도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보컬 밀리지, 메인 댄서 밀리지, 랩 밀리지, 뭐 비주얼 밀리지. 그러니까 미아오의 비주얼이 나쁜 건 아닌데 이진아의 평균 비주얼이나 베이비몬스터의 비주얼과 비교해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밀립니다. 열세야. 절대적으로 밀린다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그룹을 굳이 하나만 더 만든다면 유사랑하고 박민주하고 모카 요 세 명으로 그룹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생각을 해봤고 오늘 제가 에이티스트를 봤어요. 엠넷에서 에이티스트를 봤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예, 갑자기 감정선이 나는 지금 막 되게 희희낙낙대면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하나의 영상을 딱 보는 순간 감정선이 지금 되게 흐트러졌어요. 오늘 그 영상이 뭐냐면 방지민하고 노유나가 같이 영상을 하나 찍었더라고. 나 그거 보고 정말 가슴이 짠하더라고. 노유나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정말로 알류넥스트 알류넥스트 초반에 방지민하고 노유나하고 박민주가 배드걸 굿걸 찍었을 때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 노유나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노유나하고 방지민이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정말로 얼마나 노유나가 아일릿과 어울리지 않는지를 이거 사람 좀 알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네. 왜냐면 이제는 노유나 아일릿에서 빼가지고 이진아를 8명을 만들 수도 없어. 만들 수도 없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노유나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노유나하고 방지민하고 같이 무대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노유나의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묘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 좀 재밌는 얘기로 다시 조명 바꿔서 예전 조명으로 다시 바꿔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y throw the mold, do stop. Who that?